네. 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혁명당 창당하시고 또 우리 20대 대통령 후보로 고영일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 종로 구본철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 국민혁명당 선대본부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장 찬송 1절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이 시간 기도는 경기도당 위원장 남기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뜻깊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국민혁명당 선대 이제 본부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방케 하여 주시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건국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놀라운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근자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를 하나님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국민혁명당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창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대 대통령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고영일 장로님을 또한 대통령 후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꼭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 역사의 아버지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선대 본부를 하나님 아버지 개소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김종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운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늘 자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대신해서 김종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과 더불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 나름대로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또 대국본에 몸담고 있으면서 고민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중요한 자리 약속이 있고 이렇게 잡혀서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이럴까 고민하다가 이 30, 40대가 공부를 한 국가의 그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가 그 분기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검정교과서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소리를 우리는 함께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우리는 그들의 그 소리를 다 우리는 흘려버리지 않고 다 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나 그 전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역사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국가의 중요한 애국심과 그 다음에 방공교육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검정교과서를 받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이제 그렇게 검정교과서를 이렇게 변경을 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좌파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육의 마당을 짓밟지 않느냐. 저는 그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현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각 단체에서 개인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나름대로 다 동기가 있고 또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맞다고는 우리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맞고 안 맞고의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리는 뭐냐? 나는 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국민과 나라와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는 예국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바울이 국가를 보고 바울이 국민을 바라봤을 때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들어낸 작품이 교회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누가 쪼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하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이 하나 되어지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가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세상을 보고 또 요즘에 저도 한 20년 동안에 전 목사님 곁에서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골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이성과 자기 기준이 들어와서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전부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우파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서로 반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렇게 선거
사무실을 계속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와 국가를 누가 허물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되게 해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힘써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저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당을 섬길 때에 저는 뭐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 한 40년 했습니다만은 정치하는 산다고 정치할 또 그것도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좀 겸손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말 가지고 막 떠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겸손한다 이렇게 사람을 지켜 세워놓고 뒤에가 뒤통수 치고 또 거짓과 위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생각이 나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또 그 다음 뭐더라?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팔을 치니까 불신이 팽배한 오늘 이 시대에 적어도 국민혁명당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신과 그 다음에 작아가 판치는 진짜라고 판치는 이 시대의 정치 속에서 나는 진짜 참된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당을 섬길 때도 구석구석이 뭐 저도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곡도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야 될 자리와 위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국민혁명당이라는 새로운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첫째가 겸손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겸손으로 섬겼으면 좋겠어. 누구나가 다.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어요. 겸손하게.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온유함으로 섬기라고. 온유함으로. 온유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자로 생각하면은 온순하고 유한 사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프레이테스라는 그 헬라어의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야생 말고 어떤 야생스러운 그런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하고 낯설 때인지 안 낯설 때인지 다시 말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생명 걸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브레이크가 있는 그런 정당과 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째,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저희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전철을 지금 한 20년 후반에 탄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모르겠더라고. 대전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제가 두 번 이상은 올라와요. 지금도 수요일이잖아요. 교회에 쳐놓고 우리 교회도요. 제1신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서 이런 고생할 거 뭐 있어요? 네? 우리 교회도 한 500명 모여요. 여기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500명 모이면 나 혼자 성도를 데리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어떻게 내 주장이 없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말에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은 네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이걸 논할 일이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리더자의 뜻을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도와드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대구법 일을 섬기고 또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겠느냐.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래오래 참으래요. 좀 참으십시다 우리. 그래서 오늘 개소식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후보님들을 우리 고영일 대통령 후보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본수 국회의원 후보님들 정말 오래오래 인내가 주님 앞에서 그게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참고 당직자들과 여기에 속한 안내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국민의힘처럼 말입니다.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권세 부리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답습해서는 안 되니까 오래 좀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드러내지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힘써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이 진리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당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용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에 봤더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전혀 좌파를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새롭게 이렇게 뭉쳐진 우리 공동체 국민혁명당에 속한 나라 살리고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아니겠어요? 또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그마한 방법론에 의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 여기면서 그것을 용납해도 수용할 수 있는 서로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세워놓은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힘써서 그냥 하나 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쪼개지만 하는 거죠. 어떻게 안 쪼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 말씀을 첫째 겸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좀 참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국민혁명당 오늘 선대의 개소식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고 좀 마음에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혁명당의 귀한 일꾼들이 이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당과 또 섬기는 모든 여기 당직자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국민혁명당이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계획됩니다. 오전 10시 우리 기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언론사, 방송사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축하해주러 오신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명함만 좀 넣고 가셨으면 하겠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 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촉도 임병호 목사님께서 촉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민혁명당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고영일 대표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한뜻 되어져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국민혁명당을 통하여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드려지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2부 순서는 선대본부장 김수열 선대본부장님께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유서 깊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체제수를 위한 출정식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대본부장의 중책을 맡은 김수열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서 우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스러운 자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우선 축하하는 축사가 우리 국민혁명당의 고문이신 응천 스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의 축사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의 인사말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천 스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먼저 국민혁명당 선대본부 선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평화파리, 통일파리, 민주파리, 비굴한 평화는 전쟁을 부릅니다. 정권 교체 외에는 무너진 나라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비 맞추기에 바쁘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적으로 몰며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세상이 이렇게도 시끄럽습니까?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식 공산국가로의 흡수 통일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가운데 때마침 국민혁명당 당사가 마련되어 대선주자 고영일 후보님이 크게는 대국민 공약을 4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첫째,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강제 백신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 넷째,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공약함으로써 이는 정녕 정권 교체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정치 1번지의 종로구 국회의원에는 후본철 후보님이
보궐선거에 출마하심에 따라 종로의 기적을 일으켜서 국회로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세상을 바꿉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 살만 나는 자유대한민국 건설하자. 멸공! 감사합니다. 역시 짧게 해주시는군요. 우리 이 자리에는 원래 정우홍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주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급한 일로 지방에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당 12대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동안 많은 것을 발표를 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아스팔트 세력으로서 강화문 세력의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주교를 대표해서 이계성 대표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국민혁명당 선대본부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한 게 후보 단일화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국민혁명당이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청소하는데 우리는 국민혁명당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청소를 해서 그 쓰레기들을 다 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능한 그 고영희 후보가 대선 후보시고, 또 구본철 후보가 여기 종로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의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두 분이 꼭 우리 당선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데 국민혁명당이 앞장서 주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혁명하는 명실상부한 정당으로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당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만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태산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 정당 그 공약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우리 국민혁명당 공약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원과 그 뭐 300만 당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300만 당원과 우리 그 전광훈 대표님 그리고 고영일 후보님, 구본철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국민혁명당이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 후보단이라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천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유익희 장로님을 모시고 우선 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희 장로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 국민혁명당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건국 대통령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경제를 이루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당은 역시 우리 국민혁명당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먼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귀한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우리 국민혁명당을 통해서 꼭 세워줬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전광훈 목사님, 우리의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또 이렇게 국민혁명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영일 우리 후보님 더욱더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갈 줄로 전 믿고요.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25만 장로님들도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혁명당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올리면서 또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가 전부 다 아주 짧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가장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게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뛰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주옥순 대표를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혁명당은 정말 시대적 사명을 띠고 창당된 정당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지금 여당, 야당이 저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혁명당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73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체성과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정당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이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에서 저 좌파 세력들에게 저희들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는 진보 민주주의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부르짖는 진보 민주주의는 이중적 언어로 저들이 사용하는 진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대 공약에는 자유 그리고 인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이야말로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혁명당 우리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큰 사명을 지금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후보님들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에게 외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국민혁명당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되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이 주사파 좌익들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들의 특별한 각오로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금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 주시도록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민혁명당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당을 대표해서 당 사무총장이신 이동호 사무총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동호 사무총장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 예,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국민혁명당은 지금 현재 저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오늘 선대본부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함께 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희 보수가 분열했었습니다. 탄핵으로 찬성 반대로 갈려서 문재인 정권은 41%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자신의 좌파표만 가지고 당선된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우리 문재인 세상을 이룬 것은 보수의 분열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우리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단일화해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방법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는 기필코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들에게 많은, 특히 광화문 애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중도를 장악한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지금 현재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저희는 이번 대통령 선거 또한 정권을 저 좌파 정권에게 넘겨주고 말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히 여야의 정권 교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을 건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후보 단일화의 주축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혁명당 고영일 후보는 정권 단일화를 이루는 강력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정권 단일화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혹은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좌파 정권을 연장하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강력히 응징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앞장서서 우리 고영일 후보가 나설 것입니다. 우리 고영일 후보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전교조 주사파를 척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선대본부의 개소식은 그런 면에서 정권 교체와 좌파를 척결하는 그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영일 후보와 국민혁명당과의 앞날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총장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선대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고 정말 마지막까지 정당한 경쟁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고영일 대선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고 눈이 내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온 부분이 바로 지금 한번 이거 떼주시죠. 국민혁명당이 약속을 드린 것은 먼저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강제 백신으로부터의 자유,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강제 백신,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은 왜 식당에 못 갑니까? 매일 이 도시락을 시켜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감시 통제, 여러분 다 한번 이 광화문에 나왔던 분들 통신조회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
우리 오늘 연사로 나온 분들은 전부 다 통신 조회를 당하면서 공수처로부터 경찰로부터 이게 전형적인 감시 통제, 결국 공산 독재로 가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여러 저기에 나와 있는 다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얘기할 수 있는 게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평생 한 채 있는데 공시지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요. 올리고 나서 종부세 내라고 하면 은퇴한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해서 돈 만들어내서 10년 내고 나면 집이 사라져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하니까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채 가지고 사는데 무슨 놈의 종부세예요? 종부세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기업들만 상속하고 기업들만 증여합니까? 내 평생 벌어놓은 거 내 자녀한테 왜 상속 못 시킵니까? 왜 증여 못 합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거 증여하고 상속하는데 다 뺏어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어떤 중소기업 상속세 내려고 집은 다 팔아서 결국은 2세들이 경영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일수록 2세가 경영하게 됩니다. 2세가 경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우는 왜 망했습니까? 삼성, 현대, SK 잘 나고 LG 잘 나가는데 분식회계에서 망했다고요? 누가 분식회계를 했습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왜?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아닌 회사가 있는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전부 다 그 회사의 주인들을 나가게 해서 모두가 지분을 가진 회사면 잘 될 거라고 하죠. 그 회사는 여지없이 망합니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 증여세를 우리가 폐지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위대한 중소기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면 파이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소득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45% 넘으면요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법인세는 27.5%인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인소득세도 20%로 고정하겠습니다. 법인세도 우리나라 높습니다. OECD 평균 22.9%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7.5%입니다. 법인세를 19% 미만으로 낮춰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업들, 외국으로 나갔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대한민국으로 유턴하게 됩니다. 유턴할 정도뿐만 아니죠. 삼성에 왜 미국 가서 20조를 투자하면서 공장을 옮깁니까? 세금 혜택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갔던 기업들 세금 혜택 주면 저 새만금 땅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국가가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만 국가는 규제만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은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고3 때 대학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왜? 고3 때 사람이 없어서 다 입도선매하니까. 대학 졸업자들 4학년 되면 기업 모셔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느 기업에 갈까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합니다. 이 부분을 20%로 단일화해버리면 누진세제도 뭐 상당히 뭐 부를 재분배한다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부자 되세요 하면서 부자를 증오하는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해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면 떠나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라는 사회가 됩니다. 20%로 고정하면. 어떤 사람은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면서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20%로 고정하게 되면 잘 사는 사람도 20%, 내가 적게 벌어도 20%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비율은 20%로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벌고 열심히 일한 당신 누리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들 더 커질 겁니다. 소상공인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20%만 내면 되니까 굳이 세금 탈루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벌어서 당당히 쓰겠다. 이렇게 되면 파이가 커지면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세금이 대한민국 어느 정도 많은지 아십니까? 독일이 인구가 8,500만, 대한민국이 5,200만인데 대한민국 올해 세금이 추경까지 합쳐서 637조입니다. 637조. 독일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배인데 인구가 세금이 1.7배인데 세금은 597조입니다. 대한민국이 40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모든 대학 수업료가 면제입니다. 사회복지 의료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세금을 중간에 세게 만들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8,500만을 가진 독일만큼만 세금 걷어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를 19% 미만, 개인소득세를 20%만 줄여줘도 대한민국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돈 쓸 자유를 저희들이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세금이 세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한 중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30억 원어치 받았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저는 1년에 183일 이상을 입원하지도 못합니다. 외국인은 30억 원어치 혜택을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5조가 넘는 돈을 외국인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가 중국인들이 그 5조가 넘는 돈 중에 70%를 중국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의료보험 제도를 전부 다 국민 의료보험에서는 외국인은 전부 다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외국처럼 사보험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손보험들 외국인 얼마든지 보험사 이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그렇게 많이 안 걷어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노조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직장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보다가 바로 사직을 하고 지역 가입자로 되면 의료보험이 한 3배 정도 뛰어버립니다. 직장 의료보험은 소득으로만 부과 기준을 정하지만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게 되면 집, 부동산, 자동차, 소득까지 다 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3배, 4배 뛰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털어먹는 다른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금을 털어먹는 다른 존재들. 그 사람들이 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독일만큼 세금 부과해도 얼마든지 그 이상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는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국민혁명당 전체적으로 아주 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군 복무에 있어서 양성평등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를 저희들이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군 복무 대체 복무를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허용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마찬가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동등하게 군 복무에 군에 복무할 기회를 주고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3조를 개정하는 작업까지 저희들은 해서 페미니스트 그 여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남성을 지배하고 싶은가? 그러면 군대 가서 후임병들에게 한번 병장으로 한번 서볼 수 있는 기회들도 저희들이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에 있어서 완전 양성평등까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현역 자원 부족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누구나 혜택 받게 되는 것. 남성 여성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양성평등이고, 전교조 민노총 해체, 주사파 척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우리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지향점이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후보자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과 연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인 오영일 후보가 발표한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가슴에 와닿습니까? 네.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저런 것을 대변해 줄까 했는데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고영일 대표, 정광훈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공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저 뒤에 보면 12대 공약은 너무나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거 다른 정당에서 가져가서 사용해도 우리는 무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연합하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정말 어려운 곳에 결심을 해서 출사표를 던진 종로구의 기대주 구본철 후보를 모셔서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본철입니다. 이왕 연호해 주시려면 한번 해주시죠. 저보다는 우리 고영일 후보에게 한번 할까요?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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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계층에 속한지도 모르시죠? 대한민국에 5단계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1번 특등 1번 김씨 일가, 대한민국 통일부가 지도자의 생일까지 기억하는 그런 나라, 그런 김씨 일가가 1등급 브라만제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두 번째, 나라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계층들, 민주화 유공자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피 흘렸던 우리 선배들이 아니고 기껏 대통령 직선 전에 요구하면서 자기 민주화 유공자라고 별 달고 떠드는 자들, 이 자들이 제2등급 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서 숭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민주화 유공자 있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2등급 시민이십니다. 존경합니다. 3등급 노빠, 문빠, 이빠들, 이 사람들은 뭐 노란 조끼 입고 다니고 옐로우 마크 달고 다니고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뭔가 주눅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호를 버렸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바꾸겠죠. 네 번째가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4등급 시민.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이제 시작한 정당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애국 운동한다면서 한 번이라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은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있는 5등급 불가촉 시민들, 여러분들이 국힘당에 가보십시오. 저가 국힘당에 가보십시오. 사람 취급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분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고영일 후보가 말한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이나 윤석열의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게 공약들입니까? 대한민국 망하자는 공약이지. 노동이사제, 윤석열 후보는 또 가덕도 신공항에 예타 면제까지 약속했더군요. 제정신이 아니죠. 가덕도는 행자부, 국토부, 법무부가 반대한 겁니다. 그걸 찬성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뭐죠?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도 예타는 면제를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공약에 엄청난 재산, 국가재정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없죠. 솔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마이너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기득권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긴 마이너였죠. 2,000명, 3,000명 가지고 혁명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시민들이 얼굴은 못 듭니다. 야, 내가 국민혁명당을 지지하는데, 야, 음으로 양으로 그분들이 300만을 넘죠.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의 작은 힘으로 혁명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종로 같은 데에는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말씀 들었어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층에 저항하는 해방구였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종로구는 김두한 등 정치 깡패들이 종로구를 장악하고 일제의 치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구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종북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로를 종북주사파에서 해방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도 아니요, 국힘당도 아니잖아요. 국힘당은 문재인이 머리고 민주당은 오른손이요, 국힘당은 왼손 아닙니까? 어떻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가는 걸 정권 교체라고 합니까? 정권 이전이지. 여러분, 국힘당으로 가는 건 절대로 정권 교체 아닙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으로 오는 게 정권 교체입니다. 진정한. 게다가 종로는 그야말로 저항의 상징입니다. 종북주사파,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종북주사파에게 저항하는,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많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유튜브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함께 하시면 종로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제 구호가 종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기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치 1번지에 출소표를 던진 유문천 후보께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본철. 자, 우리 국민혁명당 젊은이들 보니 어떻습니까? 펄펄 뛰죠.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는, 펄펄 뛰는 심장과 발을 가지고 여러분 국민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정말 얘들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게끔 많이 같이 함께 합시다. 다음에는 우리 서초구에 수사포를 던질 우리 국민혁명당 대변인인 구주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나라꼴을 보면 뭐 5년 내내 그랬습니다만 이제 말기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3번 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란 인간은 중동 순방을 떠나버렸습니다. 위협을 느꼈겠죠. 본인의 생명이 날아갈까봐. 순방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는데 귀국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를 안 오고 사우디를 갑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북한은 4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나라 수준이 북한만 못해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녹취록이라고 듣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도 없고 무슨 동네 깡패들 하는 대화 같은 그것만 또 못한 그런 내용을 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며 어떤 후보는 갑자기 잠적을 며칠 잠적해버리고 또 어떤 후보는 공중 부양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런 꼴을 도저히 참지 못한 우리 전광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함께 국민혁명당을 창당해서 나라를 바꿔보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영일 후보님 그리고 구본철 후보 그리고 대변인 제가 힘을 합치면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힘을 합치면 이 나라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또 보궐선거 우리 서울에서 2군데가 열립니다. 종로와 서초갑 2군데 열리는데 서초갑에 제가 국민혁명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후보는 보니까 고씨, 구씨, 다 구씨 이렇습니다. 외우기 쉽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이 후보로 나올 테니 더 이상 이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만 보고 투표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고민정, 김남국, 정청래, 심상정, 하태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당만 보고 투표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당을 보고 투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당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면밀한 모습을 철저히 보시고 그 후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피땀 흘려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남은 2달간 2달도 안 남았죠. 우리 국민혁명당이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주화 변호사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기억자 알면은 힘을 못 쓴다 그래. 저도 김씨입니다. 자, 제가 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3월 9일 날 이기면은 대혼란이 올 것이고 지면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심장을 가지고 행동하는 발로 뛰어가는 우리 후보들 보셨죠?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상을 가진 인재를 영입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출정식이 단순히 대선 출정식이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한 대전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체제 수호 전쟁이 3월 9일로 끝나는 겁니다. 3월 9일부터 시작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찍이 정고은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기면은 대혼란이 올 겁니다. 촛불들 들고 일어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전철을 또다시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대한민국이 응천스님 말씀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성우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젊은 피로 수혈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나라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서 너와 내가 동참하지 않고 너의 일이다, 대선이다, 지도자를 뽑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신한 아이디어와 행동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감동으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영일 하면은 고영일 2번, 구본철 구주와 하면은 2번씩 합니다.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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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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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와, 구주와, 구주와. 여러분 다 같이 성원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잠깐 나오십시오. 저희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예. 저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 아니 그 사이에 그 흰백색 요 공약을 가리지 마시고. 자 사진만 한번 찍으시고요. 자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국민혁명당 선대본부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공약을 한 200개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기자님들은 내일 10시까지 워크힐 호텔로 오시면은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으니까 워크힐 호텔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선대본부 유튜브 포털에서 국민혁명당 선대본부로 검색하시거나 국민혁명당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로 가시면